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우식 팀장이랑 좀 얘기를 하는데 요새 아무래도 최성원 연구원이 이제 그쪽 빠지니까 좀 뭔가 활력이 줄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2부에서도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중소형주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오늘 아까 뭐 G2R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 왈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요새 중소형주도 종목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한 4월서부터는 저번에 통신 장비주 얘기했지만 정말 통신 장비주 그냥 갖다가 그냥 막 붙여가지고 막 난리 한번 쳤었고 그거 빼고 나면 중소형주들이 참 재미가 없었거든. 네. 근데 그나마 있었던 게 우리 쪽에서는 화승 엔터, 화승 인더 같은 것들, 약간 원화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 있었고 휴비츠는 전에부터 얘기하셨는데 이제 오늘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갖고 얘기 좀 하시죠. 네, 뭐 마침 또 그 대학교 거기서 발표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휴비츠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회사 이번에 실적 나와서 리뷰 쓰는 겸 업데이트를 좀 해봤고요. 뭐 1분기는 비수기라서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여기가 유럽 쪽 실적 비중이 높은데 유럽 딜러분들께서 이제 1분기 중에 휴가를 많이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가 통상 안 좋은 시기인데 뭐 숫자 자체는 시장의 기대치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아마 매출 성장보다는 저는 수익성 개선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회사가 뭐 중국 쪽의 공장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이제 현미경 쪽 사업을 하다가 그걸 좀 접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손실 비용이 몇 년간 좀 걸쳐서 나왔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런 비용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이 팔릴수록 제품이 레버리지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휴비츠를 이닛을 하게 된 계기는 요 OCT라는 제품 때문인데요. 요게 안과용 C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작년 한 초여름쯤 제품이 출시가 돼서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뭐 판매량은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고 올해 또 온기 반영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올해는 뭐 수익성 쪽에서는 분명히 좀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는 확실히 좀 성장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에 중국 시장에 새로 출시되는 신제품만 5개 정도 이제 라인업이 있거든요. 보통 회사가 한 1년에 뭐 2개 내진 3개 요 정도 출시를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드라이브를 중국 쪽에서 좀 많이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의료용 O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용 검사 장비 쪽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고 요게 뭐 이르면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만약 이쪽의 수요가 뭐 중국이나 이쪽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확인이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또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갖출 수가 있게 됐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휴비츠라는 게 이제 그날 정우식 연구원도 얘기를 했었지만 좀 뜬금없잖아요. 그 표 28 보면은 회사 자회사 중에 HS 파트너스라고 뜬금없지 않아요, 좀? 뜬금없이 작년에 왜 이걸 사가지고 여기서 돈도 못 버는 것 같은데. 벌려고 시작을 한 거겠죠. 벌려고 시작하셨는데, 뭐 작년에 상해 휴비츠도 뭐 얼마나 좋아지겠냐 뭐 하면은 뭐 이제 하겠지만 뭔가 딱 보면 그림은 되게 좋은데 휴비츠는 그림은 되게 좋아 이게 뭔가 아까도 딱 해서 야 이게 뭐 성장수 있어 보이고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안경점 플러스 그치 안경 인구 성장 중국 사람들이 안경을 다 쓰면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보이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되게 흥미롭고 막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데 막상 숫자 보고 있으면 이런 느낌이야. 휴비츠 솔직히 막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좀 아쉬워요. 우리가 너무 손쉽게 아쉬워요. 그래버리잖아. 성장이 그림은 되게 예뻐. 근데 그에 걸맞는 좀 뭐 실체가 좀 별로라는 느낌? 너무 심했나? 저는 내년에는 확실히 좀 그로스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나에게 내년은 없어. 요즘 지금 당장 농담.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싸고요. 글로벌 피어 대비. 그리고 어쨌든 성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증익은 올해 뭐 매출 성장보다 이익 성장폭이 더 크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지금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글로벌하게 보면 굉장히 그 시장에서는 선두에 있는 회사고 1위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갔던 부분들이 네. 이제는 뭐 더 이상은 크게 부담이 이제는 뭐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재무제표 봐도 매출 성장에 비해서 이게 이익이 엄청 점프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기저도 좀 많이 있어요. 기저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 그 HS 파트너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시장이 아주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이 손실을 봤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그것만 없어져도. 정우신 연구가 지적을 해줘서 이거 1위 업체가 아니고 어디가 그럼 1위지 글로벌하게 보면? 탑콘이랑 니덱. 니덱 그건 엄청 큰데 아니야? 독일하고 일본이 잘합니다. 독일하고 일본. 그런 데가 안경점에서는 원래 카메라 렌즈 뭐 이런 회사들 네 괜찮아. 네 뭐 몇 개 있습니다. 카젠 뭐지? 칼자이스인가? 네, 칼자이스 독일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막 그림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아니 뭐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딱 예쁜데 딱 보면 갑자기 HS 파트너스 딱 있는데 좀 생뚱맞지. 의료 장비로 성공이 확실히 된다. 그러면 리레이팅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상황에 맞게끔만 실적 나와준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화승엔터 수없이 얘기했었는데. 예. 저 김학의 연구원도 좀 더 종목을 더 발굴해야겠어. 지금 이제 시사계지도 한계인 것 같아. 화승을 너무 자주 말씀드린 것 같긴 하네. 또 인더 엔터 두 개를 다 커버하다 보니까 이거 두 번씩.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만한 게 없었거든. 사실 이게 가장 딴거 좋았기도 하고요. 뭐 해도 안 되니까 딴 거 자꾸 얘기 안 하게 되거든. 맨날 탐방을 갔다 와요. 참 청취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종목만 하니까 이것만 갔다 오시는 줄 알았는데 막 탐방을 갔다 와. 갔다 와서 괜찮냐 하면 아니 그냥 그래요. 내가 지금 다 이거 다 할 수 없잖아. 탐방 갔다 오면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사실 그걸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가버도 이렇게 별로 니네 별로 잘 찾기 힘들죠 막상. 그렇죠. 이렇게 확신이 없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사실 저는 확신이 없는 기업들도 소개해드려요. 네, 상황이 이렇다. 그 정도로 팩트만. 네. 그래 화승엔터 우리 뭐. 네, 그 1분기 실적은 그때 뭐 화승 인더 때도 말씀드렸고 뭐 B급 재고에 대한 가격을 잘 쳐줬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 이제 화승의 투자 포인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저단가 제품만 만들던 회사가 비싼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는 초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외워 이제 하도 얘기해줘. 다른 왜 알겠어. 근데 주가 계속 갈 것 같아. 그래서 이게 3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2, 3, 4분기 계속 좀 증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믹스 개선 효과 때문에 작년에 한 11불, 12불 요 정도 평균 단가였는데 지금 새로 수주받는 제품들이 막 평균 단가 20불 이상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그 개선 효과는 2분기부터 나올 거고 하반기에 더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도 잘하고 있는데 뭐 주변에 대외 변수들도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 아디다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북미 쪽 디맨드가 좋은데 우리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항공운송을 더 많이 늘려서 공급량을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OEM 업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환율도 2분기에 많이 상승했다는 점도 수출하는 기업한테 가격 경쟁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무역 분쟁 얘기도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남아 생산 비중이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대만계 밴드사들 중에 아직까지도 중국 쪽에 이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 회사를 대비 이제 오더를 점하게 좀 우위에 있지 않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올랐었는데 요번에 유니펙스라는 기업을 새로 인수를 했고요. 원래 새로운 이제 내용이네 이거. 예, 신발만 하다가 요 회사는 이제 나이키나 뭐 언더아머 쪽 모자를 생산하는 법인을 인수를 했고요. 실적은 매출액 뭐 400억 내외 연간, 그리고 영업이익 한 15% 이렇게 내고 있는 회사인데 실적상의 기여도 이제 2분기부터 나오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아디다스 솔벤더로 있다가 나이키나 다른 브랜드 쪽으로 확장을 하고 또 이제 취급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신발에서 뭐 다양한 스포츠 의류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포석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요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TP 상향했고요. 뭐 최근 1분기 뭐 2분기 걸쳐서 주가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계속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또 걱정은 뭐냐면
주가 좋고 TP를 계속 올리게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11,000원대 얘기할 때랑 또 지금 한 15,000원대 얘기할 때랑 또 느낌이 다른 거거든 지금. 네. 뭐 제 생각에는 막 쫓아서 사란 얘기가 아니라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좀 즐기시면서 뭐 돈 필요하면 조금씩 파셔도 되고. 네. 근데 왜 자꾸 이 종목을 계속 얘기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베트남에 있고 뭐 이것저것 다 걸리기가 제일 나아. 그래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실 수 있겠고. 이제 우리 마무리 지면서 이 얘기 좀 합시다. 지금 6월인데 그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정치 테마 막 완전히 그런 그냥 세력 같은 중소형주 빼고 나서는 네. 기스난 게 참 많잖아요 지금. 네. 저번에 정홍식 연구원한테는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별로 많진 않다. 김한경 연구원한테도 동일하게 한번 물어보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김한경 연구원 생각에는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중소형주 주주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어. 중소형주 주주라는 거. 그러니까 샀는데 되게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샀는데 사가지고 한 30% 물려 있어.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싫어하겠다. 네. 네, 처음에 그 방법밖에 봤던 없나 지금 어떻게 중소형주들이 다 막상 빠지면 참 힘든 게 중소형주거든. 그쵸. 올라갈 네. 땐 좋은데 네. 근데 기다리면 작년 복원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거기서 고민이거든. 기다려서 복원되면 오케이인데 시장이 만약에 지금과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면 급등했던 종목들은 무조건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오르기 쉽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동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테마성이었다면 그런 것들은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테마가 아니라 진짜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회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장이 지금은 약간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변동성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 여부와 상관없이 더 테마와 더 이슈에 집중됐던 것 같은데 물론 또 향후에도 그럴 수가 있겠죠. 장이 더 떨어지거나 혹은 장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그럼 또 그렇게 테마나 이슈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같이 유지된다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다면 좀 그래도 실적 나오는 애들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약간 그 실적 펀더멘탈 좋은 쪽에 피해 있다가 차라리 대세상장이 왔을 때 오히려 뭐 테마나 이슈 쪽으로 베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확실히 실적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반등할 때 보면 네. 빨리 오르더라고요. 근데 안 네. 좋은 기업은 진짜 지수가 올라갈 때는 또 가지도 않고 네, 그렇죠. 참 그게 좀 네. 어려운 거.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좀 또 안 좋은 기업들 물려 계신 분들은 이게 네. 갈아타는 것도 그래도 그쵸, 고려하는 쉽지 게 않죠. 낫. 근데 그게 좀 용기 내 가지고 네, 진짜 안 좋은 이제 투자하신 분들 사실 알 거 아니에요. 이 네. 실적 안 좋은지. 네, 근데 주가 같이 빠질 때 네, 기왕이면 좀 실적 좋은 걸로 갈아타는 게 네. 그게 그래도 좀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려운데 그렇게 쉬우면 그렇게 하지. 그래서 뭐 나중에도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테마주를 보시더라도 예. 뭐 이슈 종목을 보시더라도 뭐 베타를 크게 담지 마시고 약간 싼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안 터질 것 같다. 실적 나오는 기업들 그런 애들로 좀 담으시면 그냥 먹을 때 조금 먹겠죠. 근데 터질 때 좀 확실히 덜 터져요.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5페이지 보면 매달 그 유니버스가 나와요. 종목도 유효하게 있고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종목은 정상 JLS 아까 강조해 주셨던 것 같고 중간에 슬쩍 예스텍 네.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했던 종목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김학현 연구원은 제가 최근에 보면은 그냥 화승인도 화승엔터 얘기하시고 저번 슈피겐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고 예. 뭐 하여튼 뭐 어디든 쉽지가 않은 장이네요. 그래서 뭐 자신 있게 저희들이 뭐 장이 이르면 막 약간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중소형주 쪽도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거나 최근에 탐방 갔다 오신거나 뭐 이런 거 흐름 보면 하여튼 실적 위주로 가는 게 오히려 안전판이 있구나. 네. 그게 아마 결론이 아닐까 싶네요. 하여튼 마무리 짓다 더 우리가 뭐 진행할 내용이 없으면 길게 끄는 것도 그러니까 하여튼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